자, 시작할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가죠.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겠지만은 얼마 전에 3기 끝난 것 같은데 벌써 연기 이제 또 시작했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게 고시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모든 게 빨리 갑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하루하루는 늦게 가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엄청 빨리 간 걸 막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눈 감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가 OT를 조금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그걸 볼 테니까 제 사진 그림 있는 거 그거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오시면 자, 먼저 오늘은 처음에 이번 시간에는 수업을 잠깐 소개를 할게요. 뭐 글씨의 크기 한 요 정도 뭐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요걸 한 다음에 두 번째는 노경의 이제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공부하신 분도 있을 텐데 노경이 도대체 뭐냐, 뭘 대상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걸 한 다음에 야,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니? 요 기출을 좀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기출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은 노동경제라는 거의 장점은 이제 공부할 분량이 되게 작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한 다음에 제가 증문즉답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노경을 할까 말까 어떻게 할까 뭐 그런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걸 제가 뭐 Q&A라고 할까? 그거를 작년에 좀 만들었던 거를 조금 몇 개 더 덧붙여가지고요. 좀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 쉬는 시간 되면 아니면 집에 가셔서 써오셔도 되는데, 또 한 장의 자기소개서를 제가 이렇게 한 장을 드렸어요. 그걸 좀 한번 작성 좀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아시겠지만 내용을 아냐 모르느냐 차원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야, 너 이거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썼냐 못 썼냐 해서 쓰기만 하면 점수를 막 주던 시대. 그걸 또 경제학 교수님들이 너무 잘 주세요. 그래서 노경이 너무 점수를 잘 줘가지고 이제 다른 선택 과목 친구들이 야, 도대체 이게 뭐냐? 사실 뭐 행시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행시 같은 것도 보면 경제학은 그건 좀 문제가 좀 어렵죠. 그래서 답만 맞으면은 무조건 뭐 회계사 같은 회계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답을 맞췄냐 틀렸냐 뭐 그걸로 아예 그냥 채점하기가 귀찮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좀 어려우면은 맞았냐 틀렸냐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 노경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끔 보면 기출에 대한 해설에서 와, 나 이건 맞았으니까 점수가 60점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잘 전개해 나가서 설명을 하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애시당초 잘 하시는 분도 있고요. 잘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행이죠. 그냥 그렇게 잘 논리적으로 전개하시면 되는데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연기서부터 차곡차곡 연습을 좀 해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이 거기 제가 뒷페이지에다가도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느 상태며 자기 자신을 좀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데 노경 혹시 시험 보셨던 분들은 보신 다음에 느낀 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잘 타개할 수 있는지, 뭐가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잘 어필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거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문장을 어떻게 자기가 논리적으로 서술해 나가는가, 그런 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특히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경영 과목과는 좀 다르게 법학 과목, 노동법이나 행정, 아니면 노경 같은 경우도 약간 되게 논리적인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흐름 자체가 if then 이런 식으로 언제나 가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내가 결론을 딱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결론이 나왔는지를 앞에 근거를 반드시 달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근거를 다는 게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그래프를 그려서 근거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수식으로 보기 좋게 또 설명하거나 말로 설명할 때도요. 왜 그런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계산 문제. 사람들은 너무 많고 채점하기가 힘들고 귀찮을 때는 난이도를 팍 올려가지고요. 난이도를 팍 올려서 답 맞았니 못 맞았니 그렇게 그냥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그 정도까지 난이도 올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나가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제가 말을 조금 천천히 하는 편이긴 한데 설명이 조금 어려운 파트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말을 좀 천천히 하고요. 보통 때는 좀 빠르게 할게요. 아셨죠? 저희가 학교 다니고 할 때요. 그때 등장했던 가수가 지금 생각하면 옛날 가수긴 한데 서태지와 아이들 아세요? 그거 나왔을 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서태지가 난 알아요 하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그 전에는 노래가 천천히 갔는데 와 너무 속사포다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학원에서 뭐 재수인가 뭐 할 때였는데 어떤 친구가 앞에 나와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야. 다 충격이었죠. 첫 번째는 분명히 쟤는 날라리였으면 틀림없어. 그때만 해도 약간 그랬거든. 그 두 번째는 걔 노래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다가 좀 시간, 너무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시간 지나다가 김건모가 건모 형인가? 잘 모르겠네. 아무튼 뭐 나이는 모르겠는데 잘못된 만남인가 뭔가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건 너무 빠른 거야. 그래서 그거 듣다가 서태지 노래를 들으니까 이건 너무 슬로우야. 난 알아요.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친은 왜 이렇게 느리냐?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지금은 뭐 별로 큰 컨텐츠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좀 빠르게 말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래프가 나오거나 하면 반복해서 좀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그리고 중간에 피드백을 해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아 너무 빨라요. 뭐 어때요? 이렇게 상황을 알려주셔야지 제가 그거 보면서 물론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연기는 주로 온라인으로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의 뭐 장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질문도 바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바로 피드백 해주면 온라인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의 초점을 맞춰서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뭐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도 아무튼 전반적으로 오프라인 들으시는 분들하고 비슷한 수준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수업 소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그 첫 페이지에 제 사진 있는 거 보시면 얼굴만 잠깐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애매한 자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원래 이거는 얼굴만 쓰라고 했는데 좀 얘기해야 되겠어. 이게 다리도 아니고 뭐 중간에 잘려가지고 아무튼 거기에 제 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는데 그 다음 카페가 있어요. 그 포인트 노동 경제학이라고요. 여기 가입하세요 오늘. 그래서 노동 경제학. 여기를 가보시면 그래도 회원수가 좀 많이 늘었어요. 한 850명 되나? 한 900명 가까이 되나?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회원가입은 좀 이렇게 받는 걸로 해요. 등업. 왜냐면 회원수가 좀 많아지니까 이상하신 분들이 자꾸 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환영합니다 하려고 했더니 어느 순간에 중고차를 팔고요. 막 이렇게 노무사 합격하셨습니까? 뭐 하면서 뭐 아니면 또 이렇게 뭐 또 종교 있잖아. 그거 동영상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저도 요즘은 교회 안 다니는데 옛날에 좀 다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책이 잘못됐대, 해석이. 그래가지고, 새로운 천지라고 아세요? 그래서, 과천 어디서 뭐 하는데, 근데 아무튼 그분들이 영상 만들어가지고, 그 절박한, 안쓰러운 그 잘못된 길로 가는 종교인들을 이렇게 계도하고자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올려주니까, 저도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봤죠. 보고, 탈퇴, 강퇴 시키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귀찮더라고요. 하루에 하나씩 올라와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등업 신청하면 해주는 걸로 바뀌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 합격하신 분들도 거기 아직은 있겠죠. 나가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 800명 정도? 그 정도 좀 이상 되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노경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얼추 다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그냥 뭐 오는 거를 막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자료를요 거기다 제가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그냥 그게 보니까 신림동에 다 서점에 다 팔더라고. 근데 돈 주고 뭐 이렇게 해봤자 그것도 번거롭고 하는데 그게 뭐 그 엄청난 비밀이고 그럽니까? 그런 거 아니어서 그냥 제가 자료를 다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혹시 자료 잊어버리시면 거기서 다운받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거기 중간에 또 장점은 그 최고다방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사실은 좀 달라요. 최고답안 쓰신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그럼 최고답안에 맞춰서 이렇게 쓰시려고 하셔야 돼요. 제가 학교에서도 수업하는데 그 경제학과에서 수업하면은 제가 이렇게 성적 처리한 다음에 엑셀로 다 갖고 있거든요. 주로 이제 미거시, 뭐 재정학 이런 거 과목을 강의하는데 뭐 행시 준비한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 붙잖아. 행시 같은 거 붙으면 이렇게 이름이 붙는데 저 친구 내 수업 들었는데 이렇게 아는 친구를 제가 찾아보면요. 역시 제 수업 들을 때 이렇게 시험을 잘 봤더라고요. 뭐 1등 하거나. 그래서 보통 잘 본 학생들은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이렇게 쓰라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그런 최고 답안이나 자료도 있고 질문 같은 것도 그쪽으로 좀 해주시면은 저는 좀 더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질문 사항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을 망설이지 마시고 이거 나만 몰라서 나만 궁금한 게 아닌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글을 이렇게 좀 가능한 한 정성스럽게 달면 또 다른 분이 질문하신 것도 같이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유튜브 채널을 제가 올해 3월부터 하나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미시것이나 언론 같은 거 수업을 하다 보면 진도를 다 못 나가요. 뭐 학교 수업이 원래 그렇죠. 뭐 나가다가 그냥 종강하면 거기 가는 데까지 가는 게 원래 교수님들의 특성이거든요. 그리고 연세가 들다 보면은 얘 강의 준비도 잘 안 하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강의하시고, 뭐, 막 이렇게 되셔서, 저도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진도를 다 못 나가니까 미안하기도 해서, 얘 좀 강의한 지 오래된 건데, 거기서 미시랑 것이 관련된 걸 거기다 업로드를 3월에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 정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게 2007년인가 그거를 개설했어요. 되게 일찍 유튜버를 했었죠. 근데 자료는 안 올리고 제 전공이 약간 네트워크, 인터넷, 디지털 뭐 그런 게 뜰 때 전공이 이제 약간 그쪽 시장과 뭐 새로운 온라인 인터넷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도 교수님이 그러셔서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것도 생겼을 때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런 걸 좀 보려고 회원가니까 채널을 만들어 놨죠. 근데 자료는 올려놓지 않다가 약간 뭐 아무튼 2013년인가 무료로 동영상 하나 제가 그냥 기념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뭐 어떻게 됐는데 버리기는 아까워서 거기다 올려놨거든요. 그냥 재정학이라는 과목인데 근데 그것도 누가 보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나 봐. 또 이렇게 돈 비용 되는 분들도 그거 보면은 나름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 합격했다고 메일도 오고 그래요. 그때도 구독자가 한 300명 있긴 있었는데 뭐 이게 뭔가 하다가 올 3월에 이렇게 제가 자료 올리고 이번에도 사실은 뭐 최고답안 같은 것도 강평 같은 거 제가 여기다 다 넣긴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보세요. 제가 왜 최고답안이고 어떻게 썼는지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그럼 글씨도 잘 쓰셔야 돼요. 글씨도 잘 쓰시고 그래프로 표현도 잘 하시고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시고요. 뭐 아무튼 여기다가 이제 또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은 좀 뭐 학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가능한 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제가 첨삭 좀 해서 드리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저 이번 주에 못 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주셔도 되고 아니면 거기다가 사진 요즘 다 스마트폰 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PDF로 바꿔주시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 첨삭도 이렇게 할게요. 근데 거기 첨삭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올리신 분들이 이게 제가 봤을 땐 초보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은 되게 이렇게 쑥스럽고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은 이거 첨삭해주세요 자랑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렇게 딱 그래도 하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어느 정도 처음이시긴 한데 잘하시는 분들만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꾸준히 계속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연기 때부터 시험 볼 겁니다. 오늘 말고요. 다음 주부터는 시험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쓰는 거 지금부터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거기 유튜브에 경제학 짱박 제목을 뭐로 달지 몰라가지고 학생들한테 야 유튜브 이거 제목 뭐로 할까 했더니 뒤에 TV가 많이 붙는데 그리고 장성구 TV 이상하잖아. 그 경제학 TV도 이상하고 해가지고 바꿀 수 있더라고. 한 6개월인가 3개월 만에 바꿀 수 있어서 그냥 경제학하고 장박사도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냥 짱박사 해놨는데 아직은 못 바꾸고 있어가지고 놔두고 있는데 치시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해주세요. 그래도 구독자가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한 2,500명? 좀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래서 수익 창출 이런 것도 해요. 그래서 커피 값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까 커피는 마음껏 사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는 거 어떻게 했나 잘 몰라가지고 학교에서 시험 시간을 제가 길게 줘요. 한 2시간 정도 주는데 이게 요즘은 또 컨닝도 안 해요. 학생들이. 그리고 컨닝하면요. 자기네끼리 저한테 이렇게 고자질을 해요. 그래서 여기 질문에 손 이렇게 들어가면 질문인가요? 딱 하면 이렇게 이렇게 글씨를 해서 저 대각선 앞에 컨닝합니다. 그럼 이제 그 대각선 앞에 가서 그냥 뭐라 그러진 않고 시험지 뺏고 이 녀석! 뭐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가만히 옆에 서 있으면 늘 컨닝하던 상습범이면은 당황 안 하고 할 텐데 당황하는 거야. 왜 이 교수가 내 옆에 있지? 하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시험 망치더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그래서 컨닝을 아예 여러분끼리 셀프 체크를 해가지고 저는 심심한 거야. 또 컨닝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뭐 작업하기는 뭐 하니까 제가 유튜브 채널 해서 어떻게 썸네일 만들고 뭐 수익 창출 뭔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이렇게 봤더니 설명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저도 얼떨결에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것 좀 한번 참고로 보셔서 구독하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근데 저도 그냥 뭐 그걸로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돈 벌려고 하면 뭐 먹방, 육아 이런 거 해야 돼. 아니면 정치 얘기해가지고 막 욕하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닌데도 이상하게 해. 사람 심리가. 아니 딱 들어왔는데 별로 좋지 않으면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그게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발에 의한 투표거든요. 딱 갔는데 뭐 음식점이 맛이 없는 거야. 그러면 주인장 나와라. 요리사 너 이게 뭐냐? 왜 짜냐? 설탕 얼마나 넣냐? 이게 아니라
야, 다신 여기 오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자기가 의사를 표현하는 건데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딱 갔더니 야, 이건 나랑 안 맞아. 별 도움도 안 돼. 그러면 그냥 안 들어오면 되는데 꼭 굳이 싫어요를 누르고 나가는 친구들이 꼭 있어. 이게 어떤 심보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뭐 성격이 그래서 뭐 성공하겠어요 나중에 뭘 잘 모르겠. 근데 싫어요가 이제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 채널이 되게 좋은 게 거기 퍼센트지가 나와. 그래가지고 몇 퍼센트가 좋아요를 눌렀나. 그럼 뭐 99.23, 99.4 해서 한 1000명, 100명이면 1명 정도가 싫어요를 누르는데 꼭 누르고 해서 누적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눌러주셔도 되는데 아무튼 뭐 그거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강의 교재는 우리 에렌버그 교수님 책으로 할 거예요. 그 책의 장점은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보시고 강의 목표는 그냥 뭐 빈칸 채우려고 넣어놨고요. 넘어갈게요. 자, 우리 그 교재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교재 보시면은요. 거기 에렌버그 교수님 책이 있고요. 에렌버그 교수님 책. 네, 요거 있고요. 그다음 보라스 책 교수님 책이 있어요. 보라스. 네, 책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조우영 교수님 책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조우영 교수님과 이제 황수경 박사님 KDI에 계신데 그분 통계청장 하시다가 잘렸던 분인데 그분 하고 이 책 3개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냥 요 한 3권 정도에서 골고루 이렇게 나와요.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다닐 때 이제 교수님들 중에서 서울대학교에 배무기 교수님이 계시고 또 그 성대에 김유배 교수님이 그나마 이렇게 좀 계셨는데 다 정년 퇴임하시고 그냥 뭐 돌아가시고 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게 워낙 옛날에는 노동경제라는 책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이걸로 이제 교수님들이 배우고 이런 게 그나마 또 최근에 물론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요 에렌버그 교수님 책으로 했겠죠. 영어로. 근데 이 번역본이 나와가지고 이 책은 좀 옛날 책인데 제가 이제 수업을 이제 시작한 지가 이제 4년 접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학원에서요. 근데 약간 제가 들어왔을 때가 이게 좀 과도기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한 10년 전 기출문제나 한 5, 6년 전 기출문제는 이런 책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런 게 잘 나오진 않았고, 번역본이 좀 그래가지고, 요게 많이 전통적으로 쉽게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교수님들도 다 이렇게 안 계시고 물갈이가 된 것 같아서 책도 이제 거의 안 나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요 책은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필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혹시나 해서 저도 작년에 그냥 뭐 마무리 특강 해가지고 여기서 브리타성에 대비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좀 역시나 나오지 않았어요. 또 올해도 보면 혹시나 해서 했는데 역시 그냥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좀 되게 쉽게 나오고 있고 거기서 좀 체크해야 될 거는 제가 따로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요거는 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경책은 이렇게 3개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3개가 내용이 거의 다 겹쳐요. 근데 이제 똑같은 토픽을 다루는데 이제 내용 전개가 좀 차이가 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재를 쓸 거냐면 에렌버그 교수님 책은 연기 때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바이블이기 때문에 이걸로 좀 꼼꼼히 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수업 자료를 요약 정리를 좀 이렇게 해서 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복습용으로 좀 하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거고, 우리 연기 때는 교과서 보면서 문장 치면서 이렇게 갈 거예요. 왜냐면 이 책이 가독성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제가 본 많은 책들 중에서 가장 가독성이 떨어져요. 근데 이거를 제가 라인 바이 라인 이렇게 잘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행간의 의미를.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이게 좀 실력이 좀 쌓이게 되면 이 책 가독성이 떨어지는 걸 읽을 때, 무슨 말인지가 탁탁탁 이렇게 이해가 되면 그러면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번역이나 뭐 이런 내용이 조금 약간 답답하게 했네라는 게 느껴지시면 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연기 때 하고요. 1기 때나 2기 때나 3기 때는 어떤 걸로 할 거니 하면 제가 쓴 책으로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쓴 책은 거기에는 에렌버그 책 내용도 조금 있긴 한데 주로 이 보라스 책을 주교재로 해요. 그러니까 요걸 그냥 거의 요약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쓴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책을 쓰면 뭐 하겠어요. 수험소용으로 쓴 거니까 이거를 거의 한 앞에 파트 1은 이걸로 해가지고요. 거의 똑같이 요약 정리했으니까 요 책은 그래서 안 사셔도 돼요. 그 출판사 관계자랑 제가 좀 친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안 사셔도 돼요. 제가 정리한 걸로 충분히 잘 되고요. 그 책에 보시면 또 제 책의 파트 2와 3에 조우영 교수님 책에서 이렇게 또 특이한 거요. 좀 빠지는 것 같은 걸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책이 이번에 개정돼서 나옵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할까 생각 중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이전판 가지고 계신 분 없으시겠죠? 뭐 있으시면 다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 개정되는
그냥 노동경제학 제 책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엔 요 책 내용도 조금 들어가긴 할 건데 주로 요거 하고 네, 에렌버그 책에 연기 때 사용한 거 같이 좀 보시면은 그냥 이 안에서 다 뭐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거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강의 특징 1번은 그냥 노동경제학의 바이블로 우선은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 작년 재작년에 맥코넬이라는 또 그 유명한 경제학자예요. 그 경제론은 책으로 유명한데 그 책이 나왔는데 원래 그게 좀 더 쉬워요. 에렌버그 책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라스 책이 좀 더 쉽고 근데 약간 어려운 책으로 하는 편이긴 한데 어렵다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근데 맥코넬 책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래프 보는 방법이나 그래프 그리는 방법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데 거긴 그런 게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진짜 좀 약간 원론 수준으로 노동경제는 이렇게 돼 하고 서술형으로 좀 풀어져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이제 문제를 내 가지고 다 이렇게 좀 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걸로 할까 했는데 기본기 닦는 데는 좀 별로 좋진 않고요. 또 두 번째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책은 그 번역은 잘 됐는데 나온 지가 오래돼서 가독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데 그 책은 번역이 좀 이상해요. 제가 웬만하면 책이 이렇게 어떤 책이 있어도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지장 없고 그런데 그 책은 읽어도 가끔 중간에 이게 뭔 얘기야 해가지고 약간 좀 그렇게 돼가지고 약간 맥코넬 책은 그냥 따로 제가 필요한 건 정리해 드릴 거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요거에다가 요거 두 개만 하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특징은요. 노동경제학의 기초학력과 실전 답안 쓰기 연습 병행할 건데요. 자,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교재. 두 번째 특징은요. 이 답안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답안 쓰는 연습.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제학도 나름대로 경제적인 답안 쓰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사나 이런 것도 보면 나름 앞자 따가지고 이렇게 착착착 쓰는 것처럼 경제학도 있습니다. 경제학은 뭐 간단해요. 첫 번째는 서술형 말로 쓰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말로 쫙.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 계신 분은 어디까지 보이세요?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안 보여요? 보여요? 여기는 보여요? 신기하네. 이렇게 하면 진짜 잘못됐나?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돼서 안 보일 것 같은데 빛이 휘나?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말로 쓰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래프를 이제 경제학에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를 그리시오가 없어도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근데 옛날엔 그래프 그리지 말라고 하니까 진짜 그래프 안 그리는 거야. 교수님이 보기에 답답하니까 이따가 잠깐 확인하겠는데 아니 왜 경제학 답안지에 그래프를 안 그려? 해서 아예 지금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안 그리게 되면은 점수를 못 받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요. 경제학은 사실 아시겠지만 경제학과에서 경제학을 배울 때는 다 수학으로 증명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수학이라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복잡한 스토리 나와 있는 거를 간단하게 엑기스만 모아서 압축해서 수학이라는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계산하시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 목적식과 제약식을 탁 찾아서 쓰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그거는 또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답에 수식을 이용해서 목적식과 제약식까지 쓰시면은 저는 이걸 삼위일체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완벽한 답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 갖고는 고득점이 안 되고요. 그래프는 당연한 거고. 근데 지금 한 차원 더 하셔야 돼요. 수학 수식을 이용해가지고 주르륵 쓰는 거. 우리 카페에도 최고 답안 많이 올려놨는데 그렇게 하셔야지 답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답을 하나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측면에서 다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차도 아예 그렇게 다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지금서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서부터. 만약에 학부가 경제학과 출신이시거나 하면은 약간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연습이 돼 있을 텐데 근데 학교에서 경제학과도 사실은 뭐 이렇게 경제 논술 쓰듯이 논술형이 아니에요. 그냥 딱 계산식 주고 야 답 구해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답만 구하면 되는 건데 우리 시험은 약간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하면서 그렇게 써주시면은, 그러니까 약간 논문 쓰는 거예요. 교수님들 논문 쓸 때, 그런 거예요. 차차 그거는 많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시험 볼 건데, 제가 시험 힌트는 드릴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자꾸 써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빨리빨리 정하셔야 돼요. 펜도 어떤 펜을 써야 될지 뭐 그것도 정하시고 그 보니까 모냥자 이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어떤 모냥자로 해서 곡률 같은 것도 나한테 맞는지 그것도 잘 정하시고 뭐 화이트 쓰는 거 애매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맞는 만년필을 쓸지 뭘 쓸지 이런 것도 다 생각하시고 아마 이렇게 좀 공부하시거나 좀 어떻게 뭐 커뮤니티 카페 같은 데 가보시면은 뭐 이렇게 뭐 공유가 잘 될 테니까 그런 것도 빨리 자기가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험 출제 경향과 거기에 보시면 출제 포인트를 정리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맥락을 좀 잘 잡아야 돼요. 맥을 잘 잡아야지 이게 공부가 좀 쉬워집니다. 근데 이따가 말씀드릴까 했는데 여러분 인사나 이런 과목하고 선택 과목을 노경을 하시겠죠? 경조를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경영학 과목하고 경제학 과목 완전히 접근 방법이 틀려요. 왜냐면 경영학이나 인사 같은 과목은요. 여러분들 거기에 무슨 표나 내용이 모르는 게 없어. 우리는 수학적인 이런 수식이나 그래프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직 처음 접하니까 모르잖아. 보는 방법을. 근데 경영학 그런 건 이렇게 연기 때 많은 걸 설명한다고요. 설명하고 이런 게 있어요. 막 던져줘. 그리고 1기 때 가면서 엑기스를 코어를 좀 찾아 나가면서 여기를 더 세게 제대로 하고 2, 3기 때는 또 뭐 A급, B급 해서 이렇게 찾아 나가요. 그리고 여력이 되면 이런 것도 연기 때 했죠. 이것도 공부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경제는요. 그게 아니라 수요 공급이라는 곡선을 바라보는 그래프를 그리는 법을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욕심상에서는 어떻게 경제학 처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아예 경제 원론이나 이런 걸 다 들으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바로 그냥 에렌버그 책을 진도 축착 뺄 수 있는데 대부분이 이따가도 조사해 보겠지만 한 절반 이상은 경제학 공부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게 더 편한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커다란 바위를 우리가 조각을 쳐가지고 이렇게 사람 형태에 만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경작에서는요, 먼저 뼈대를 만들어야 돼요. 철사로 이렇게. 이게 수요 공급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여기다 살을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수요 공급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잘 이용해가지고 무차별 곡선 이게 좀 되면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이는 거니까 연기 때는 어쩔 수 없이 뼈대 만드는 것만 하고 아깝게 끝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에렌버그 교수님 책을 거기 수업 계획서처럼 쫙 나가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욕심은 다 나가고 싶은데 그래서 한 3분의 2 아니면 절반 좀 수요 공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만 좀 설명드리고 뒤에 나머지들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2기와 3기 때 문제 낼 때 에렌버그 교수님 책 뒤에 있는 거를 가지고 문제를 내고 제가 몇 페이지에 있어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커버할 거예요. 그래서 연기 때는 요 사람의 형상을 좀 갖추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1기 때는 뼈대를 좀 하고 2, 3기 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기본이거든. 노동의 수요 공급 매년 나오는 거든 그건 연습이 많이 연기 때부터 해놨으니까 그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칼이라든가 무기 같은 것도 하나씩 더 장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좀 아직 기초가 잘 안 돼 있습니다. 노동 수요 공급이나 기본적인 문제 아직까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신 분들은 굳이 이렇게 이게 뭐 같아요? 빗자루거든요. 근데 빗자루 같은 거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무기로 그냥 안 해도 되고 사람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공부를 좀 많이 하셨거나 이미 좀 하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불안해. 그래서 불이타성이 뜰까봐 되게 두려워해가지고 저도 그래서 저기 아까 배무기 김유배 교수님 책까지도 정리를 해놓고 막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불안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 분들은 여기다가 뭐 이렇게 손도 그리고 반지도 차고 뭐 등등 이런 것들까지 다 데코레이션을 이렇게 더 하시면 돼요. 그건 이제 차차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정리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요 맥락 잡는 거예요. 그래서 차차 그건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노동경제는요. 현실 접목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미시경제 같이 칼같이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모형만 세우는 게 아니라 노동경작이잖아요. 노동정책이라는 것까지 정부가 여기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를 실시했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노동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얘기도 약간 여러분들이 뭐 시사점이라든가 어떤 자신의 주장을 살짝 제기하는 그런 문제가 또 3번 기타 문제에 좀 나올 수 있거든요. 나와요. 그리고 좀 더 자기가 쓰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팔레시가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좋은데 그게 바로 저런 에렌버그 교수님 책 같은데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 많은 임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좀 보시면 좋겠고 다음에 우리 보라스 책이나 에렌버그 책 뒤에 보면 많은 연습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 보지 마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그거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은 것들은 연습 문제로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그걸 다 보는 거는 좀 약간 시간 대비 가소성이 아니 뭐 그게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투입 대비 성과가. 그래서 여기서 괜찮은 건 제가 따로 문제로 말씀드릴 거고 이것도 솔루션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사분들한테 원래 교수님들한테 제공되는 건데 그 솔루션도 구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솔루션이 되게 해설이 친절하고 좋으면 모르겠는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답 쓰면 제가 봤을 때 고득점 못해요. 그러니까 답만 그냥 뭐 90이다, 70이다 이런 거 구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몇 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럼 그것만 좀 하셔도 뭐 충분히 다 뭐 이렇게 뭐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근데 중간중간에 응용할 만한 연습 문제 이게 그 다른 과목도 아마 그렇게 될 텐데
우리 법 과목도 옛날에는 판례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뭐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건데, 이제 판례와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게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NCS나 뭐 피스탯 이런 것도 다 그런 자료 해석, 문제 해석이기 때문에 녹용하시는 분들도 다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앞으로 차차는 1번 문제가 지금 슬슬 계산 문제로 해서 나오는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요 원서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상황의 어떤 네가 상황을 보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하는 쪽으로 점차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런 것도 약간 대비할 땐 좋아요. 제가 다 그건 정리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강의 진도표는 거기에 맞춰서 좀 할까는 하는데 경제학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기초경제학 얘기도 좀 할게요. 근데 전에는 노무사 시험을 위한 기초경제 책을 이렇게 좀 마련하긴 했었는데 그게 약간 1차 때 쓰는 그거긴 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니까 약간 부담스럽고 공부하신 분들은 좀 그래서 조금 컴팩트하게 줄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따로 강의안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게요. 나눠드리고 좀 따라오기 힘드신 분들은 다시 또 상담해가지고요. 어떻게 할지 좀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노동경제가 뭔지를 살짝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그 자료 있으세요? 그 자료 가보시면 제가 안 가져왔네. 그냥 합시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자, 노동경제가 뭔가 이걸 한번 볼게요. 노동경제 아이디어만 말씀드리고요. 기출문제 살짝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경제학이 뭐냐라고 하면요. 경제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뭐 자본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그래서 많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많은 석학들한테도 옛날에 EBS 보니까 그러더라고. 다큐멘터리 어디서 자본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나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수님들한테 물어봤더니 갑자기 이게 허를 찌르는 질문을 받은 거야. 경제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맨날 경제학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막상 경제학이 뭐 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니까 웃으시더라고. 미소를 짓고 왜 그런 질문을 해? 약간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경제도 보면 기본적으로는 경제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경제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것들 교환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시장인데 그걸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는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자,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시장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온라인 시장, 오프라인 시장 다 마찬가지인데 마켓이라는 게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 이게 공급자예요. 생산자가 있고요. 예, 공급자 이렇게 되고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 바로 소비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그래서 보통 물건을 그렇죠. 수요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수요자 이렇게요. 근데 이게 바로 시장이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를 우리가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한 거네. 네. 그래서 이거를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건을 생산 공급하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래프로 그리는 게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까? 라고 하면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 참여해가지고요. 뭔가 이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남는 게 없으면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이 형성돼서 여기서 둘 다 상호 이득을 얻게 돼요. 상호 이득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윈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강제적으로 자, 시장이야 생겨라 이렇게 해서 신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노동자와 생산자가 전부 다 자기가 시장에 참여해서 뭔가 남는 게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제학자들은 자생적인 질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뭔가 얻게 되는 이득이 없으면요. 시장은 그냥 붕괴되고 없어져요. 자, 그런데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 참여해서 뭔가 이득을 얻는데 뭘 보고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가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은 뭘 다루는가 하면 가격에 대해서 사실 다뤄요. 그게 바로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게 그래서 수요 공급으로 시작해서 수요 공급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관심 대상이 펜이 이상해서 관심 대상이 노동이에요. 노동. 노동이라는 게 우리 몸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노동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 서비스라고 할게요. 이게 이제 거래되는 대상이에요. 교환되는 대상이다.
노동을 공급하는 게 우리 근로자가 되는 것이고요. 노동을 수요하는 소비자가 기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돼요. 그래서 쭉 그려서 자, 노동 서비스예요. 이게 레이버 해서 노동이라고 쓸게요. 그냥 서비스를 안 하면 그냥 노동이라 해도 됩니다. 자, 이거를 제공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요. 그 제공할 때 판단 기준 대가를 받게 되는 게 그걸 웨이지 해서 임금이라고 할 거예요. 임금률 하는데 그냥 임금이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노동의 수요 곡선 우하향한다라는 걸 도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맨날 나오는 문제가 노동 수요 곡선 도출하세요예요. 그리고 왜 얘는 우하향하는가 그거를 쫙 봐야 돼요. 그리고 노동을 공급하는 주체가 이제 근로자가 되는 건데 왜 노동을 공급하지? 시간이 남으면 그냥 노동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노동하고 싶으세요? 그럼 저한테 말씀하세요. 돈 안 받고 열정페이로 막노동하는데 제가 소개시켜 줄게요. 돈은 제가 가져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노동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쓰레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는 시간은 노동이 아니라 여가를 즐기는 게 우리의 행복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동을 즐길까 여가를 즐길까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 공급 곡선이 왜 우상향하는가 그거를 이제 살펴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우리가 문제가 3개가 나오는데 거기서 1번, 2번은 노동 수요, 노동 공급 그렇게 나와요. 여기서 아니면 노동 시장 전체를 물어보거나 이번에도 노동 수요, 노동 공급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시장 전체를 놓고 봐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균형값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볼 건데 이거요. 야, 최종 노동량은 얼마나 어떻게 될 거야? 이 수평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그 다음 또 뭘 봅니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수직축에 대해서 봐요. 임금에 대해서 보는 거야.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되는 게 최저 임금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근데 노동자들이 기업하고 같이 거래를 맺는데 시장이 잘 작동돼서 원활하게 가면 상관없는데 바게닝 파워가 기업이 너무 센 거야. 그래서 노동자한테 야, 너 이 정도만 받고 지금 경기 안 좋은 거 알지? 낮은 임금에서 일해 이렇게 되니까 노동자가 예 하고 일을 하는데 정부가 봤을 땐 야 그거 갖고 어떻게 최소한의 임금을 가지고 우리가 사냐 생활이 안 된다라고 해서 임금을 어느 정도 이렇게 컨트롤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시장에서는 이제 미시에서는 수요 공급만 배우고 끝나는데 여기에는 하나의 경제 주체가 또 더 와요. 그래서 첫 번째 노동의 수요 주체가 이제 기업이고요. 노동의 공급 주체가 우리 가게 근로자예요. 근로자라고 쓸게요. 근로자가 되고요. 이렇게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서 윈윈 이것만 보면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노동자 잉여, 기업의 잉여 이런 것도 볼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노동자 그리고 여기 기업 그리고 정부 요 세 경제 주체들 간의 관계 그거를 요 노동시장 안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끝이야, 끝. 그러니까 타픽은 사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가 뭐 경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봐도 타픽이나 암기해야 될 거나 이게 볼 게 되게 많아. 그리고 완전 약간 좀 지역적인 거에서 나와버리면 그냥 끝나는데 우리는 그건 없어요, 사실. 브리타성 문제가 나왔다? 그래도 이 간단한 수요 공급 곡선을 이용해서요. 뭔가 이렇게 비벼서 쓰게 되면 어느 정도 점수는 맞아요. 저는 계산 문제가 불안한데요? 아니요. 지금 나오는 계산 문제는 난이도가 되게 이렇게 낮은 계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뭐 당분간은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혹시나 해가지고 좀 계산 문제가 좀 한참은 좀 높은 수준까지 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능력에 맞춰서 그것까지 할 수 있으면 또 경제학 공부를 좀 더 관심 있고 하시면 거기까지 하면 좋고 저는 그게 좀 불안합니다. 그럼 약간 그것까지 다 하기보다는 한 요 정도까지 낮춰서 해도 점수는 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 과정이 틀리면 이 문제가 되는데 답이 틀렸는데 그건 차차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과정이 맞으면 그럼 점수를 부분 점수를 좀 많이 좀 주시는 편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작년에도 뭐 유보임금 나오고 그런데 올해 시험 결과는 안 나왔으니까 근데 유보임금 틀려가지고 제가 점수가 낮아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요. 뭐 틀렸는데도 점수 60점 넘은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간에 유보임금이 뭐다라는 걸 쓰면서 이렇게 좀 계산하는 과정만 좀 보여주셔도 그래프를 좀 그리고 하시게 되면 점수는 어느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저것 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기출문제 좀 체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설 그거 있어요. 2019년도 기출 해설된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 모범 답안이라기보다는 제가
그 예시 목차만 달고요. 출제할 때 채점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가, 예,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년이죠. 2019년도에 뭐 2기, 3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의고사 출제됐던 거, 거기다가 이렇게 그냥 그 카페 가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려놨으니까 그거 비슷하게 그냥 뭐 예상한 대로 문제가 다 나오지 않았나라고 하고요. 지금 그거는 말씀드려봤자 여러분들한테 처음이신 분들한테 도움은 안 되니까 그건 따로 보시고, 기출문제 나와 있는 거 있죠. 2019년부터 해서 나와 있는 그 얘기만 좀 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2019년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왔나 보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노동에 대한 공급이 이제 관심사가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관심사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관심사가 되고요. 그 다음 요거 두 개 묶어서 노동시장,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요거는 언제나 이렇게 두 문제 나와.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만 해볼게요. 타픽만 볼 겁니다. 자, 2019년도 첫 번째 굵은 글씨로 했는데 1번이 노동 수요야. 그래서 그 노동 수요가 수요 독점 기업일 때 MRP 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요. 밑에 1번 무슨 뭐 균형 고용량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최저 고용량을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네요. 그래서 수요 곡선인데 수요 독점 시장이라는 게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 2번 볼게요. 자, 굵은 색깔로 해놨는데 소득과 여가 선택 모형. 소득이 바로 뭐냐면 그게 노동입니다. 내가 노동을 하게 되면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노동을 할까 아니면은 여가를 즐길까, 요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많이 응용이 돼 있으니까 뭐 그래프를 잘 그려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타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조합이 나온 거예요. 노조와 관련해서. 노조가 있으면 뭐가 좋으니, 노조가 있어서 노동자들을 좀 대변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뭐 등등등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게 하나 타픽이에요. 그래서 뭐 균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뭐 타픽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넘어갈게요. 2018년도 봅시다. 자, 1번 보면 소득 여가 선택 모형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매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저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난이도 꽤 깊게까지 할 거예요. 왜냐면 이 뻔히 나오는 거 아는데 이거를 남보다 잘 쓰는 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노경 준비하시는 친구들이 몇 명이죠? 한 500명 되나? 좀 뭐 줄었나?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60점 이상 되는 사람이 한 10%밖에 안 돼요. 50명 정도? 그리고 이제 합격자들도 거의 7% 정도밖에 안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10명이 쫙 앉아 있어요. 앉아 있을 때 어떻게 시험 잘 보셨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럭저럭 봤습니다. 네, 탈락입니다. 이거라니까. 시험 어떻게 봤어요? 제가 끼발나게 잘 봤어요. 제가 이보다 더 잘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봐도 잘 썼습니다. 그래야 합격이라니까. 저요 이번에 끌쩍끌쩍. 그럼 탈락이야. 10명 중에서 1명 붙는 거니까 이거는 1차 시험이 그나마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동차를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하지, 2차는요 제가 봤을 때 다른 어떤 고시보다도 더 어려우면 어렵지 쉽진 않아요. 근데 과목은 또 네 과목이야. 그러니까 과목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다른 무슨 회계사나 무슨 다른 고시 공부는 과목도 좀 많아. 6개, 7개 되는 건데 4개니까. 그게 장점이니까 빨리 시작을 하셔가지고 빨리 눈까지 씻고 밤새서 공부하셔가지고 하면 단기간에 1차는 조금 붙는다고 치시면, 그러면 2차가 중요한 건데 그럼 빨리 또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노무사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저보다 많이 아실 테니까 그렇게. 근데 2차 시험이 약간 어떻게 보면 헬이기 때문에 남보다 어떻게 잘 쓰고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답안 쓰는 연습부터 좀 잘 이렇게 하시죠. 이거 매년 나오는 거니까 이거 그래프 그리는 연습도 해야 되고 이쁘게 그려야 돼요. 그림을 좀 지저분하게 그리시고 하면은요, 이번에는 쓴소리 할까 합니다. 과목 바꾸세요 이렇게. 아니,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아무튼 이게 딱 보면 이게 합격할지 떨어질지가 이렇게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연습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막 부단히 노력하시면 돼요. 이게 그래프가 X축, Y축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 이게 모양자 써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이제 뭐 예산선 그린 다음에 무차별 곡선 뭐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이것도 이제 모양자 하면서 아니면 연필로 살짝 점 찍어가지고 이쁘게 좀 그리시면 좋겠어요. 그건 차차 계속 얘기하겠지만 조금만 연습하시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표준적인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거기 뭐 유보임금 같은 거 얘기하는 게 있는데 뭐 같은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노동 수요 공급이에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수요 공급 이거 같이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처음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을 테니까 조금만 하고 넘어갈게요. 노동의 수요, 노동의 공급 이렇게 있는데 이 앞에 그림을 그렸죠? 거기 보시면 급여세를 부과합니다. 급여세를 생산자한테 부과하게 되면 뭐 어떻게 올라가고 수요자한테 기업한테 부과하면 이렇게 가고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수요 공급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 3번에 나온 게 이제 효율성 임금 제도. 예, 이렇게요. 이것도 뭐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예, 이렇게만 좀 자세히 보고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밑에 내용은 한번 잘 봐보세요. 그 2018년도 기출 그 해설 그 채점평 좀 볼까요? 예, 좋으신 분이네. 거기 모든 수험생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니까 노동경제학 문제는 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예요. 그냥 이해가 아니야. 나 그림 띠끼띠 그렸다? 안 돼요. 노동의 수요 곡선을 그리면 왜 우하향 하는지 안 물어봐도 써주셔야 되고요. 이거 우상향 하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는데 요때 우리 제 수업 그 카페에도 합격수기 올렸나? 잘 모르겠네. 근데 그분이 67점 몇인가 받았는데 어떻게 썼어요? 했는데 우리 그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들 안 내세요. 제가 또 그때는 좀 시험을 좀 이렇게 좀 어렵게 내는 측면도 있어. 많이 안 내시는데 한 20명 정도가 꾸준히 냈던 것 같다. 25명. 거기 올라가면 다 이렇게 총평해서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그분이 뭐 1, 2등 하고 막 그러지는 않았어요. 한 7, 8등 그 정도 꾸준히 했던 것 같은데 문제가 좀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남보다 이렇게 좀 잘 쓸 거 잘 쓴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 받았어요? 했더니 그냥 딥다 자기가 아는 거 제가 얘기했던 걸 다 써냈대. 그러니까 저기요 묻지 않는 거 쓰면 감점 아닙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 감점은 아니고요. 물론 그렇지 써야 될 걸 안 썼는데 이상한 걸 썼다. 그걸 제일 싫어해요. 얘는 뭐야 모르는데 최선을 다했지만은 내 시간을 뺏었네 해가지고 그건 제일 최악이고요. 근데 쓸 거는 다 썼어. 쓸 건 다 썼어. 문제가 쉬우면 그 녹용 준비한 친구들은 다 여기 선생님들 다 좋아가지고 웬만큼 다 써요. 그런데 쓸 건 다 썼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더 쓰면 그게 이제 가점을 받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건 안 쓰고 가점 받을 것만 쓰면 이거는 이제 최악이고요. 그리고 요것만 쓰면은 그럼 제가 봤을 땐 그냥 뭐 한 55점에서 한 57점? 그 이상은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 같이 중간중간에 그 흘러가는 교수님들이 눈이 되게 빠르세요. 그 답안지를 딱 보면 한 번에 그 속독법 하듯이 그냥 바로 내용이 있군 없군 이게 다 돼요. 맨날 그것만 하시는 것이고 맨날 책만 보시는 분이니까 거의 속독이 다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요 깊이 있는 이해에다가 응용력 등을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차 기본 모형에서 응용하는 거에다가 다음 줄에도 나와 있듯이 노동시장의 수요 및 공급, 임금 그러니까 타픽이 늘 이거야. 그거에 대한 폭넓은 사고력을 계속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뭐 좋은 말 써놓긴 했겠지만 똑같은 걸 봤을 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여러분도 답안지에 그걸 다 드러내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연습을 자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네. 무난히 작성할 수 있는 문제부터 기본 원리 응용을 하고자 하는 문제까지 고르게 출제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문제 1번 보세요. 거의 굵은 고딕제로 해놓은 게 기본 이론을 충실히 이해했는가. 늘 그래요. 그게 당연한 거긴 한데 그리고 그거를 기초적인 계산 문제.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계산 문제라고 할 텐데 이 기초적인 그러니까 경제학과에서는 무슨 MRS나 수요 공급 구하는 거는 경제 원론 시간에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노동 경제는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경제학과에서 경제 원론을 배워요. 이렇게 뼈대를 이렇게 마련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을 배워요. 그렇게 되면 집에 대한 기틀이 쌓여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려운 계산 문제나 이건 다 하고요. 너네들 이거 다 했지? 그 위에 사실은 올리는 게 노동경제학, 화폐경제학, 국제경제학, 뭐 재정학, 뭐 산업조직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교수님들이 보기에는 요즘은 아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노동경제 출제해야지 그러면 이제 미거시 같은 것은 탄탄히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좀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사실은 원론에 해당하는 덧셈, 뺄셈 정도 문제, 곱셈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회지. 그거를 답 잘 맞추시고 그래프 그리고 좀 이게 플러스 알파 써주시게 되면 그러면 쉽게 이렇게 점수를 받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그 정도 보시고요. 거기에도 보시면 뭐 2번, 3번에 대한 평들
무난히 답안을 잘 작성을 했다. 뭐 등등등 있으니까 뭐 조금씩 이제 채점하는 분량을 좀 줄이려고 난이도 올라가지 않을까 해요. 자, 2017년 보시면요. 1번 제목만 보세요. 노동 수요 나왔잖아요. 똑같은 거야, 똑같이. 그래서 또 계산하세요 나왔고, 2번 보세요. 노동조합 또 나왔네. 그래서 독점적 노동조합과 관련해가지고 블러블러. 아마 이 문제가 이번에 나온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 3번에 최저임금 부과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건 2018년도에도 뭐 그렇게 17년도에 나오고 뭐 그랬었네요. 다음 넘어갈게요. 2016년도 노동경제 거기 한번 기출 볼게요. 자, 소득과 여가의 선택 이론. 그거 또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약간 다르죠. 저는 이거 기출문제 좀 해설과 답 좀 구합니다. 좀 제가 봤을 땐 그거는 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셔가지고 이게 토픽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문제를 응용해가지고 똑같은 문제는 안 내요. 워낙 방대하니까. 그래서 그냥 굳이 기출문제를 보기보단 요런 문제가 토픽이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보면 노동의 균형해서 수요와 공급 곡선 그려가지고 계산하는 거 좀 나왔고, 그 다음 임금 격차와 거의 차별. 그러니까 요때 이제 차별이 이제 요번엔 좀 차별이 또 나오지 않을까 사실 했었는데 나오진 않았고 노조가 나왔는데 그게 하나의 토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조금 걱정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뭐 걱정할 건 아닌데 노동 수요와 공급은 그 매년 나와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 붙박이로.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까 하는데 이것도 다 할 거예요. 많이 할 건데 그래도 내가 만약에 노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딴 친구는 차별을 공부했고 근데 전날 내가 노조를 잘 봤는데 노조가 나왔다. 그러면 요 친구보다는 조금 더 잘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뭐 전체적인 큰 프레임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뭐 어느 정도 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2015년도 보세요. 그때 이슈가 되는 게 뭐 임금 피크제니 뭐 이런 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그런 게 좀 나왔고요. 2번 거기 보시면은 소득과 여가 모형에서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MRS. 근데 이제 요때 계산 문제가 나와서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했다고 하는데 근데 뭐 출제하신 분들은 사실 이게 이제 점수 줘야지 하는 그거 있잖아. 왜? 그러니까 야 우리끼리 얘긴데 내가 너 점수 퍼줄 테니까 자 2 더하기 3은 이걸 준 거야. 사실 경자 교수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수험생은 2 더하기 3 이게 이제 엄청난 이제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처럼 막 보여가지고 막 하다가 7!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틀린 거야. 그래서 채점하신 분들은 이거 당황해가지고 다시 긴급 소집. 아니 왜 2 더하기 3을 틀렸지? 그러니까 MRS를 왜 틀렸지? 분모 문제를 막 뒤집어서 막 쓴 친구들이 되게 많은가 봐. 그래가지고 그 밑에 총평도 그런데 암기했으니까 그렇지. 원리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집어 써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서 약간 그런 건데 사실 그거는 되게 보기는 안 좋아요. 근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뭐 이렇게 다시 좀 식쓰면 또 부분 점수라도 주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는 뭐 이런 거 실수한 친구들은 없기 때문에 실수하면 이제 치명적인 게 아닐까 해요.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그런 것도 나중에 할 텐데 헤도닉 모형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헤도닉, 뭐 차별 이런 게 좀 이번에 좀 출제 포인트였는데 또 노조가 나와서 좀 안타깝긴 해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2014년 뭐 그 이후는 따로 보지는 않을 건데요. 거기도 큰 제목만 보세요. 일과 여가, 뭐 일이 이제 노동이고 소득이죠.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 도출하세요. 후반 굴절하는 거. 최저임금 또 나왔네. 그 노동시장에 최저임금 부과했을 때 어떻게 되고 3번 노조 또 나왔네. 그러니까 노조는 사실은 많이 나와요. 근데 아마 노동경제 특성상 원래 그냥 이제 노무사 시험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 그냥 노동경제를 냈으면 요런 쪽 헤도닉 모형이나 딴 쪽에 더 많이 이렇게 치중했을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물론 헤도닉 모형은 그 앞에 뭐 나왔어요. 2015년도 3번 문제 나오긴 했습니다. 자, 2013년도 노동 수요 공급 나오고 2번도 보면 수요 독점 하에서 블러블러 나오고 3번 효율성 임금 또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토픽이 엄청 막 뚱딴지 같이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고요. 늘상 배우는 토픽을 나오는데 어떻게 그거를 접근해서 설명하는가 뭐 그거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그래요. 2012년, 11년 그거는 이제 약간 이제 올드한 스타일이에요. 패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015년, 15년 이후서부터는 약간 그 전통적인 오리지널한 그쪽 토픽에서 조금 이제 약간 아까 얘기했던 에렌버그나 보라스 책이나 뭐 조우영 교수님 뭐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당연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수업을 거기에 맞춰서 하고요. 그래도 이제 그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 3개 기본서 그런 다 커버를 하고 혹시나 브리타성 있는 것들은 수업에 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번에 거기 뭐 유튜브에 거기 뭐 좀 어렵거나 그런 것들은 올려놔 놓을 거거든요. 또 이번에도 그런 거는 그냥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그건 이제 막판에 됐을 때 그렇게 좀 유도리 있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좀 수업은 또 이렇게 합시다. 수업은 한 50분 정도 하고요. 10분 정도 쉬고 뭐 그런 식으로 할게요. 그리고 한 3시간 반 하긴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번에는 학원과 이게서 한 3시간 정도만 하려고 해요. 그 연기 때부터 너무 빡시게 달리는 건 그렇고요. 제 경험상 10시 넘어서 10시 반에 끝내면 다들 싫어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끝나는 건 무조건 10시로 하자. 만약에 시간이 조금 이렇게 좀 그렇다라고 하면 좀 한 6시 반에 시작하든 그거는 좀 합의를 나중에 또 보거나 하더라도 끝나는 시간은 10시쯤으로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업 빠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만약에 빠지셨으면 동영상 복습으로 해서 반드시 복습하시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시험 보게 되는데 그것도 시험 시간, 시험을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한 6시 반쯤은 오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7시에 오고요. 그래서 6시 반에 오셔가지고 한 20분 정도 해서 시험, 한 20분 정도 쓸 수 있는 거만 할게요. 그냥 과거에 봤던 거를 약간 테스트하는 정도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연기하고 일기하고 뭐 그렇게 좀 하시면 3기까지 따라오시면 뭐 노경 때문에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따라오는 게 힘들긴 할 수는 있는데 노경 때문에 뭐 이렇게 망했다 뭐 이렇게는 뭐 안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잠깐만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